자, 5단원부터 이제 벡터의 연산에 들어가는데요.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뜻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단어는 벡터의 뜻, 그러니까 일종의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외워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것도 제대로 안 외우고 나서 뒤에 거 뭔가를 하겠다 하고 덤비는 것조차 웃기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자, 벡터는 어떤 것이냐? 길이나 넓이나 부피, 속력 같은 양들은 하나의 실수값으로 그 크기만 나타내면 됩니다. 뭐 길이의 어떤 방향이 있거나 넓이의 어떤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크기라는 숫자 하나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방향이나 바람이나 포 사격이나 속도 같은 거는 크기만 갖고는 표시가 안 되고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초속 10m로 분다. 크기죠. 하지만 어디로 분다는 얘기야? 동쪽으로 분다는 얘기야? 서쪽으로 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포 사격, 북한의 장사정포가 사거리가 50km다. 어디로 쏜다는 거야? 중국으로 쏜다는 거야? 한국으로 쏜다는 거야? 그런 게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그지?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같이 고려를 해야 의미를 갖는 그런 양들을 우리가 벡터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크기 하나만으로도 표현이 가능한 것이 스칼라양이 되겠습니다. 스케일이라는 게 원래 이제 크기라는 건 스케일러, 스칼라라고 이제 보는 건데, 벡터는 VECTOR 이렇게 표시합니다.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고려해 줘야 되는 양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실수값 하나로 표시하면 돼요. 근데 벡터는 방향을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수 하나로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수 두 개로 표시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방향을 나타내고 하나는 크기를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순서상, 좌표 평면상에다 순서상으로 표시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뭐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하나의 그 유향선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향이 있는 선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선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선분. 두 점 사이를 곧게 이은 걸 말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길이라는 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방향을 준 거야. 여기서 일로 간다. 시작이 여기고 끝이 여기다. 이렇게 준 건 이제 유향선분이라는데, 이 유향선분을 이용해서 벡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벡터를 나타낸다는 말은 뭡니까? 크기와 방향을 다 표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방향이야 화살표니까 말하자면 유향선분이라는 게 어디를 시작으로 해서 어디를 끝으로 이렇게 간다는 방향을 이 화살표의 촉으로 방향을 표시해 주면 되고요. 크기라는 건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길이로 표시하면 돼. 길이가 긴 건 크기가 큰 거고, 길이가 짧은 건 키가 작은 거겠지. 그래서 길이와 이 방향을 가지고 크기 방향을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향선분을 이용해서 벡터량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호로 나타내기는 AB 벡터 해가지고 C점을 왼쪽, 종점을 오른쪽에다가 점을 쓴 다음에, 그럼 이제 방향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벡터라는 뜻으로 요걸 이렇게 화살표를 위에다 얹어서 표시를 합니다. 물론 요 표현만 가지고는 크기가 얼마인지가 안 나타나 있어요. 그 크기는 요 이제 길이를 재야 되는 거죠. 그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이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요 길이를. 그래서 AB 벡터의 크기 하면 요 길이를 나타냅니다. 요 AB 벡터를 이 C점, 종점 이거를 우리가 이때 이렇게 표시했지만 이거 자체를 하나의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a라는 이름을 붙여서 A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의 크기는 당연히 여기다 절대값을 붙여서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에서 절대값하고 조금 의미가 다른 거죠. 숫자에서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는 거리를 나타내는 개념인데, 이 벡터에서의 절대값은 그 벡터의 크기, 즉 요 유향선분의 길이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비슷하긴 하죠? 자,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바로 이 길이와 요 화살표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벡터의 표현이다 하는 것이고요. 몇 가지 그 기본적인 용어를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정의에 그 정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 함께 가진 양을 말한다. 이거 좀 전에 얘기했죠. 자, 시점, 종점, 시작하는 점, 끝나는 점, 이걸 얘기하는 거다. 얘기했죠. 벡터의 크기 AB, 유향선분 AB로 우리가 벡터를 나타내는데 이때의 선분의 길이, 화살표의 길이를 우리가 벡터의 크기라고 한다. 얘기했죠. 이 단위 벡터라는 거가 있는데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특별히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거라 이거죠. 이걸 기본 단위로 해서 이제 요거의 몇 배다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 외에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이제 평면 벡터다, 평면 벡터, 그 다음에 이제 공간 벡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건 평면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게 이제 x축, y축으로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표현될 수 있는 거, x축, y축의 조합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게 평면 벡터고, 공간 벡터는 공간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게 3차원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공간상에서의 점, 그러니까 x, y, z 좌표까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공간상에서의 점이죠. 그거를 가지고 벡터를 표현하면 거의 공간 벡터가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우선 평면 벡터부터 얘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게 공간 벡터로 이거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면 벡터를 우선 잘 알아야 되겠죠. 되시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 하면 서로 같은 벡터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벡터의 상등이라고 합니다. 두 벡터가 서로 같다. 이 상등이라는 표현은 뭐 앞에서도 많이 나왔죠. 뭐 집합의 상등도 있고 함수가 이제 서로 같은 것도 있고, 그죠? 무리수 상등, 뭐 복소수 상등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벡터를 어떨 때 우리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냐? 여기 이제 핑크색으로 된 화살표하고 연두색으로 된 화살표가 말하자면 서로 같은 벡터를 나타냅니다. 왜? 방향과 크기가 같아. 크기가 같다는 건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고, 방향이 같다는 건 뭐야?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말하자면 뭐 북동쪽 어느 방향이, 예를 들어서 뭐 얘 밑에 있는 요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각도만큼 이렇게 방향을 표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점이 달라도 말이죠. 방향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종점이 달라도, 시점과 종점이 달라도 방향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같은 벡터입니다. 얘네 두 벡터를 그래서 이때 서로 같다, 서로 상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평행 이동해서 겹칠 수 있으면 같은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같은 벡터를 우리가 기호로 등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정사각형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말이죠. 요 벡터 같은 건 뭐겠습니까? 얘도 되고요, 그죠? 얘도 되고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총 5개가 얘랑 똑같이 옵니다. 얘까지 6개가 다 같은 벡터인 거죠. 또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벡터, 이거 역시 얘네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같은 색깔로 된 다 똑같은 애들입니다. 방향과 크기가 같잖아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 얘를 다 같은 겁니다. 이 점들을 이어서 만들었을 때 다 같은 애들이에요. 물론 뭐 이렇게 만들어도 같은 벡터죠. 그러나 이제 점들을 이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단지 따지지 않을 뿐입니다. 같은 벡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애랑 비교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 이런 애들 있죠. 시점이 종점이고 얘는 종점이 이쪽에 시점이 되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이런 건 이제 반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같은 벡터 아닙니다. 방향이 반대인 벡터는 같은 벡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가 있다 그러자. 그럼 얘하고 얘는 크기는 같겠지만 같은 벡터가 아니죠. 방향이 완전히 틀리니까. 뭐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벡터가 서로 같은 벡터인지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되겠죠? 자, 그 밑에 개념 확인에 있는 문제를 해보면 뒤에 이제 예제 풀기가 쉬워질 겁니다. 해보고 예제 풀기로 넘어가세요. 자, 필수 예제 1번. 여기 좀 예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금방 하고 다음 단원으로 바로 이어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 ABCDEF와 세 대각선의 교점 O에 대해서 다음을 구해라. 자, AD 벡터와 크기가 같은 벡터 뭐냐? 이 AD 벡터라는 거는 이제 이거죠, 이거. 크기가 얼마입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요 3분의 길이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벡터의 크기는 2입니다. 크기가 2인 벡터 뭐 있습니까? 일단 요 두 개가 가야 되는데 지금 점과 점을 이어서 만들었다고 했을 때 크기가 2인 거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대각선을 보면 이제 두 개가 있죠.
하지만 CF하고 FC는 서로 다른 벡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하나, 얘도 이거 하나, 또 반대편으로 하나. 그러니까 얘도 AD 벡터하고 DA 벡터는 다른 거니까 그걸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야? 답이 5개가 됩니다. 얘부터 볼까요? FC 벡터, 그 다음에 이거 반대로 한 CF, 그 다음에 요거 BE 벡터하고 반대로 한 EB 벡터가 있겠죠. 그 다음에 AD랑 반대인 DA 벡터가 있을 겁니다. 이 5개를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벡터 OE, OE 벡터, OE 벡터가 어떤 거죠? 요거죠, 요거. 요 기존 거 좀 지우고 할까요? 기존 거 좀 지우고 합시다. 헷갈리니까. 자, OE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얘인데, 요거와 서로 같은 벡터다. 그럼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되겠죠? 크기 일단 이름 되고, 방향은 요렇게. 이거 뭐야? 남동쪽이라고 해야 되나? 완벽하게 남동쪽은 또 아닙니다만.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3개가 있겠죠?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3개입니다. 그래서 얘부터 적으면 AF. 그 다음에 BO 벡터가 있죠. 그 다음에 CD 벡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3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 CF의 크기를 구해라. 좀 지우고 갑시다. CF라는 건 어떤 겁니까? 얘죠, 얘. 요거의 크기 얼마로 나옵니까? 요 하나의 길이가 지금 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크기가 2죠. 자, 이렇게 쉬운 문제 하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벡터 문제가 이제 뒤로 갈수록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앞에 이제 쉬운 문제들이라도 차근차근 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뒤에 어려운 문제들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쉽다고 대충 넘기지 말고 꼼꼼하게 풀어보고 넘어가세요. 밑에 유제 2개 있으니까 다 풀어보고 다음 단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건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